예, 제가 그동안 그 로터스 에미라로 영상을 엄청 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뜬금포로 W212 2350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림과 동시에 더불어서 저 같은 그 소위 말하는 그 환자들이 중고차 고를 때 어떤 거를 좀 주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이 차를 산 경위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 정도 전후에 출시됐던 차들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차 역시 이제 2012년식이고요. 그리고 그 정도 연식 전후로 해서 보통 이런 그 당시 나왔던 세단 중에서 한 대를 좀 구입하고 싶었어요.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BMW 그 260 5 시리즈의 그 528i SE 모델을 가장 사고 싶었는데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매물들이 없더라고요. 물론 종종 이제 괜찮은 매물들도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그 조건에 거의 맞는 차가 없었습니다. 또 다른 후보는 바로 이 벤츠 E클래스였는데 사실은 이 W212가 아니라 211 둘 하나 버전을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마찬가지로 제 마음에 그렇게 딱 드는 매물이 없었습니다. 그렇게 제가 2010년 전후에 출시됐던 세단을 한 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게 벌써 꽤 몇 년 됐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 차를 발견하게 됐고 이 350 모델 중에서도 보기 힘든 이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에어서스도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E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1인 차주였습니다. 뭐 1인 차주가 뭐 다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2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1인 차주라는 사실이 또 저의 마음에 들었고요. 제가 이렇게 그 장황하게 좀 경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같은 환자들, 물론 이제 환자들이라고 해서 조금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이제 중고차를 살 때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급하게 사시지 말라는 겁니다. 성급하게 샀다 그러면은 마음에 쏙 드는 이런 차를 아마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여러분도 어떤 차를 구매하고 싶으실 때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차를 구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시고 구매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아울러서 어떤 특정 차종을 하나만 딱 정하시는 게 아니라 후보군을 한 최소 한 2대 정도는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어차피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 저 차 많이 타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차종을 딱 정해 놓으시면 되게 구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제가 260 528i 그 SE 모델과 이 벤츠 E클래스 두 가지를 이제 후보로 두었듯이 여러분들도 좀 사고 싶은 차를 보실 때 한 가지 차종만 보지 마시고 한 2개에서 3개 정도 차종을 이렇게 보시다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마음에 딱 드는 차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보통 중고차를 구매할 때 잘 아시겠지만 뭐 보험 이력, 사고 이력 이런 거 확인하시는 건 당연히 기본일 텐데 그것들 외에 많이들 하는 이야기 말고 조금 더 저 같은 이제 환자들이 진짜 뭘 보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은 저는 가장 처음 보는 것은 이제 휠입니다. 네. 이 휠에 기스가 얼마나 있냐 없냐 네, 이렇게 보는데요. 휠에 기스가 없다라는 것은 일단 이 차주분이 이 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.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휠에 기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.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휠에 기스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큰 기스는 없는 정도는 그냥 괜찮게 넘어가는 편인데 이 차는 보시다시피 휠에 기스가 하나도 없거든요. 제가 사실 이 차는 이제 부산에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엔카에 올라온 그 사진만 보고 바로 그냥 계약금을 넣었어요. 사실 차를 제대로 보지 않고 이렇게 차 산 게 저는 처음이긴 한데 그만큼 이 차가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에 많이 부합을 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저는 이 휠을 봤을 때 기스가 하나도 없길래 이거다 싶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휠을 한번 복원하신 거더라고요. 그리고 이 휠 기스 이상으로
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타이어입니다. 제가 차를 보지도 않고 이제 계약금 넣고 결제까지 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타이어. 이 타이어는 지금 보시면 컨티넨탈이 끼워져 있고 얘는 지금 23년이네요. 그러니까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국산 타이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가격대가 있는 타이어를 넣으셨다라는 거는 전차주분께서 이 차를 운영하시면서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크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타시지 않으셨을까라고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수입차에 뭐 저렴한 타이어가 꼽혀 있다고 해서 그 차주분이 그 차에 대한 어떤 관리를 좀 소홀히 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어디까지나 이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타이어가 저렴한 게 꼽혀 있으면 그 차에 대해서 좀 관리 측면에서 소홀할 확률이 높고, 그리고 또 이렇게 타이어가 좀 좋은 게 꼽혀 있다라고 한다면 관리 면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썼을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제 좀 값이 나가는 타이어가 꼽혀 있는 그런 중고차를 고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차는 뭐 세단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고가의 스포츠카들인데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좀 저렴한 게 꼽혀 있다? 그런 거는 이제 100% 그냥 거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차가 이제 보관되어졌던 장소, 다시 말해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외부에 주로 이제 보관이 되었었는지를 한번 또 따져봐야 되는데,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것을 보고 좀 알 수 있냐면 이 번호판 플레이트에 이 문구 있잖아요. 예, 이 문구가 좀 많이 좀 상해 있거나 많이 지워져 있다고 한다면, 그리고 요 휠캡, 벤츠 같은 경우는 이 문구는 생각보다 좀 상태 좋은 게 대부분이고요. 그 BMW라든지 몇몇 브랜드는 번호판 플레이트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색이 바래져 있거나 문구가 다 지워져 있거나 검정색인데 뭐 회색으로 변해 있거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BMW 같은 경우는 이 번호판 플레이트의 상태로도 이 차의 어떤 보관 상태를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, 이 벤츠는 말씀드렸듯이 이 문구는 상태가 괜찮을지 몰라도 이 당시 나왔던 이 휠캡이 상태가, 지금은 이 차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. 근데 종종 보면 이 휠캡 자체가 많이 변질이 돼 있거나 뭐 하얗게 떠 있거나 아니면 뭐 뜯어져 있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는 이 휠캡을 보시면 어느 정도 차의 보관 상태를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. 그리고 보관 상태뿐만 아니라 염화칼슘에 얼마나 노출이 되었을까라는 것도 한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, 물론 차를 떠서 보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냥 차를 뜨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브레이크 디스크를 안에 보시면 이 브레이크 디스크에 녹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고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. 혹은 이 브레이크 캘리퍼, 지금 이 차는 그래도 이 브레이크 캘리퍼에 이렇게 녹이 보시다시피 별로 없는 편이죠. 디스크는 이쪽 보이는 면 말고 지금 이 부분, 지금 이 하우징 안쪽에 녹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고, 근데 여기는 그렇게 녹이 그렇게 잘 생기진 않거든요, 웬만해선. 그래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 디스크 이쪽에 이 안쪽에 보시면 이 면에 녹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. 이 부분에 녹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염화칼슘에 노출이 많이 됐던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서울 경기에서는 염화칼슘의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중고차를 사실 때 서울 경기보다 이 따뜻한 남쪽, 그러니까 이 부산 쪽의 매물이 서울 경기보다는 이런 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부산까지 가서 가져왔던 것이거든요. 서울 경기보다 확실히 부산 쪽에는 눈이 덜 오고, 그래서 그만큼 염화칼슘도 덜 뿌릴 테고, 그러니까 이런 부식에 있어서는 서울 경기에 있는 차들보다는 훨씬 더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조건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부산에 있는 그런 중고 매물을 가져오시는 게 조금 더 부식 면에서는 유리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
네, 마지막으로는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요.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좀 높은 확률로 참고를 하셔도 좋은 것들인데, 이 엔진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보다는 확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알고 계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엔진룸이 이 상사에서 이제 상품화를 하는 과정에서 약품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세척을 하고 또 코팅을 하면 엄청 이렇게 반짝반짝한 그런 엔진룸도 보실 수 있는데,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반짝반짝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깨끗한 상태의 차를 구매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상품화하는 입장에서도 굳이 엔진룸이 이렇게 좀 뭐랄까 더럽지 않으면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근데 전체적으로 다 막 반짝반짝하고 약품도 발라져 있고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이 엔진룸이 더러웠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엔진룸이 반짝반짝하게 상품화가 되어 있는 그런 매물보다는 세월의 흔적은 있을지언정 그렇게 막 닦은 그런 흔적이 아닌 자연스럽게 좀 어느 정도 먼지가 묻어 있고 그래도 그렇게 더럽지 않은 그런 매물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이 차 말씀드렸듯이 뭐 보지도 않고 샀지만 엔진룸이 굉장히 좀 깨끗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소위 그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. 이 정도만 아셔도 어느 정도 이제 차 고르시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,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차를 급하게 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차근차근 보시면서 구매를 하셔라.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중고차다 보니까 수리할 생각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. 저도 이 차를 봤을 때 10년 된, 지금 12년 된 중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,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에어서스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, 에어서스가 고장났을 때 부담감 저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고치고 타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중고차를 구매를 하셔야지, 너무 나는 중고차 구매해서 돈을 하나도 안 들여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차 구입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. 물론 당연히 큰 고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피해야 하겠지만 세월에 따른 그 고장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감수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